안녕하세요. 정보학사 윤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3년 11월 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A형 문제 풀이 실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라 라고 시험장 시작할 때 감독쌤이 안내를 합니다. 수험번호, 수험표로 꼭 지참해 가셔야 돼요.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번호만 8자리 숫자값, 입력한 수험번호를 복사를 했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면 실수로 줄일 수 있으세요. 확인 클릭,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 이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 시험 보니까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파워포인트 문제지 나눠줍니다. 자, 문제대답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시스템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끼세요. 엑셀 저희가 진행하니까 엑셀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새 통합 문서 클릭을 해서 새 통합 문서 실행한 다음 자,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라 라고 해요. 자, 답안 파일 저장 쉽게 하는 방법. 기능키 F1번부터 제일 큰 숫자값 F12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라는 뜻에서 F12번 기능키 기억하세요. F12 기능키 누르면 다른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배포되어진 문제지에서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답안 파일 저장 위치는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고정이에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답안 전송을 한번 하라 그러면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존재가 있음으로 확인되어야 전송이 됩니다. 저장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파일 이름이 잘못된 경우에는 존재가 있음으로 안 떠요. 그런 경우엔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시켜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답안 전송 성공됐다 그러면 닫기 누르고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ITQ 엑셀에서의 답안 작성 요령에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선 세 번째 모든 작업 시트 A 러비는 1로 하라 라는 부분과 시트 이름 수정하라 라는 부분 요구조건 고정이니까 이대로 따라하세요. 자, 엑셀 2016에서는 시트 탭 하나밖에 안 뜨니까 요 동그라미 플러스를 2번 눌러요. 2번 눌러서 시트 개수를 총 3개로 만듭니다. 동그라미 플러스 1번, 2번 이렇게 시트 개수 3개가 되면 첫 번째 시트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를 선택을 해서 시트 3개를 한꺼번에 선택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A 열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열너비 선택해서 열너비 대화상자의 값을 1로 수정하시고 확인 또는 엔터키 눌러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제1작업 표서직 및 값계산의 출력 형태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서는 글꼴 꼭 다른 글꼴을 요구를 해요. 여기서는 굴림의 11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셀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해서 해당 선택 시트의 모든 셀 지금 시트 1, 2, 3이 같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시트의 모든 셀이 한꺼번에 선택된 거예요. 글꼴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수정 아무 셀이나 클릭 블록 해제합니다. 자, 시트 이름 수정합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마우스로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반드시 첫 번째 시트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하세요. 제3작업 시트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셨다가 당황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영역에
꼭 내용 입력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문제집 아랫단의 설명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카페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시고도 문제집 다운받을 수 있어요. A4 용지로 변환해서 A4 용지로 인쇄할 수 있는 PDF 파일 문제집 올려드렸습니다. 자, 문제지를 보고요.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셀 포인트가 B4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따로 클릭하시지 마시고 그냥 B4 내용인 수강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CS 대문자 -210 SL-101 엔터, ST-211 엔터, CE-310 엔터, YL-112 엔터, ME-312 엔터, PL-122 엔터, SU-231. 셀 병합된 내용물은 첫 번째 셀에 다 입력해야 돼요. 필라테스 수강료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 괄호 닫고 엔터. 인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 엔터. 강좌명 엔터. 소통 스피치 엔터. 체형 교정 발레 엔터. 스토리텔링 한국사 엔터. 어린이 영어 회화 엔터. 요가 엔터. 미드로 배우는 영어 엔터. 필라테스 엔터. 자신감 한 칸 띄우고 UP 대문자 엔터 엔터 엔터. 연러비가 좁아서 내용물이 삐쳐나가면 C, D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연러비 자동 맞춤하시고 내용 입력하셔도 됩니다. D4셀의 분류 엔터키 내용 쭉 입력하세요. 분류 인문교양 엔터. 생활 스포츠 엔터. 인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외국어 엔터. 생 자동 완성되면 그냥 첫 글자 입력하고 엔터키. 외 엔터. 생 엔터. 인 엔터 엔터 엔터. 교육 대상 성인 청소년 직장인 청 엔터. 성 엔터. 직 자동 완성되면 엔터. 성 엔터. 청 소년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갈록고리미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강 날짜 숫자 키패드 이용해서 넘버라키 눌러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2023-04-03 엔터. 2023-03-06 엔터. 2023-03-13 엔터. 2023-04-10 엔터. 2023-03-04 엔터. 2023-03-10 엔터. 2023-03-06 엔터. 2023-04-03 엔터. 엔터 엔터. 신청 인원 인원 101 엔터. 56 엔터. 97 엔터. 87 엔터. 124 엔터. 78 엔터. 135 엔터. 43 엔터. 최저수 강유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키. 강좌명 엔터. 두 줄 입력 수강료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강제 줄바꿈 되면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숫자 입력할 때 쉼표 빼고요. 숫자 값만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7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5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45 하나 둘 셋 엔터. 6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4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또 4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엔터. H14셀에 입력하지 마세요. 네. 소통 스피치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설정할 겁니다. 교육 장소 엔터. 갈록구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개강 날짜 엔터. 신청 인원 Alt키 누르고 엔터. 순위 입력 완료 엔터. 내용 입력은 끝났고요. 갈록구름이 2, 5, 6 이렇게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자, 내용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네, 동영상 정지했다가 내용 입력 다 하시고 플레이 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제가 임의적으로 명칭 붙인 조건의 편집, 네, 조건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편집사항이다 라고 해서 문제 구성 자체가 총 문제지를 보면 네, 7가지 동그라미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 충족시켜도 이 결과치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6가지 대표적으로 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서 테두리 설정, 셀 변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행 높이 조정과 열 너비 조정 이렇게 6가지 네, 문제지 보고 하는데 테두리 설정 구정이에요. 네, 이대로 따라하세요. 테두리는 B4부터 J24까지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 그리고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하고 블록 해제하세요.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하고 블록 해제. 왜요? 문제지 출력 형태의 첫 번째 동그라미 요구 조건 정렬 숫자 외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요 부분의 조건을 먼저 네,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도 꼭 굵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잡은 다음에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 중요했던 테두리인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테두리 설정 끝났고요. 다음 셀 병화 가운데 맞춤 네 군데가 꼭 병화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범위인 B13에서부터 D13 문제지가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그냥 반복해서 여러분들 익혀 놓으시면 네, 연습하시면 문제 네, 오히려 그 그 속도를 높일 수 있으세요. 네. 자,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잡았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떨어지는 새 같이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 I13 그리고 홈 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해제하고요. 그리고 F13, F14에 꼭 X 대각 사전 처리 꼭 요구를 해요. F13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테두리 탭에서요. 우상량, 자상량 확인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형 조정은 문제 출력 형태에 참조해 보면 신청 인원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수강료도 그리고 수강료는 첨단위 구분기호 적용되어 있는데 요 범위 영역에 대해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인원과 수강료 범위 영역 블록 잡을게요. 신청 인원과 수강료 G5에서부터 H에 12까지 블록 잡고 홈 탭의 표시 형식에 요 쉼표 스타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행 높이 조정하도록 할 텐데 1행부터 3행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행 높이 선택해서 실행되어지는 행 높이 대화 상자 높이 값을 추천입니다. 추천 25 무난합니다. 네, 25로 하시고 확인 누르면 높이 값이 일괄적으로 3개 행이 높아져요. 다음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 무난합니다. 22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열 너비 조정은 문제지 출력 형태에 참조를 해서요. 네, 문제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해당 여기 머리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의 좌우 여백 네, 내용의 좌우 여백을 참조하셔서 네,
자, 수강료 좌우의 여백 참조해서 네, 이렇게 약간만 넓혀주고 강좌명 분류 좀 더 넓게, 교육 대상 조금 더 넓게, 요 좌우 여백 개강 인원 됐고, 신청 인원 됐고, 수강료 조금만 넓게, 교육 장소 조금 더 넓게, 신청 인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네, 좌우 여백에 맞춰서 너비값 조정. 자, 여기까지 해서요 조건의 편집 끝났어요. 다음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요구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미리 다 충족을 다 시켰어요. 아, 하나 안 했다. 자,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신청 인원 수강료가 심표 스타일 적용되면서 위에 표시 형식을 보면 회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 정렬로 눌러 줘야 됩니다. 네, 요 부분 네, 오른쪽 정렬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로서요. 네, 제목 도형 사이 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요구 조건하고 살펴보면 네, 문제 조건에서요. 도형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사용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할게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사각형 섹션에서 다섯 번째 거 대각선 모서리 방향의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B1 요만큼 약간 떨어졌고, 그 다음에 G3 정도 중간단 이렇게 파악되어져요. B1 G3 됐죠? 자, 그 다음에 꼭 그림자 네, 스타일 적용하게끔 요구되는데 그림자 옵셋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효과 클릭, 그림자 바깥쪽에 네 번째 옵셋 오른쪽이에요. 클릭.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학습센터 온라인 수강 신청 현황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내용 입력했고 출력 형태를 보고 하셔도 되고, 자, 입력한 글자에 대한 글꼴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굴림의 24 검정에 굵게의 채우기 노랑으로 알아.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고 글꼴 설정하면 도형 안에 입력된 글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일 글꼴로 설정할 수 있어요. 글꼴의 서체는 굴림, 크기는 24, 글꼴 색깔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침 톤에 표준색 노랑. 맞춤에서요. 네, 출력 형태를 보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력 형태 맞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제란 작업. 네, 요구 조건 하나도 안 틀려요. 이대로 나와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붙이기 하고 5번 지워라. 출력 형태를 보고요. 이미 셀이니까 아무 셀이나 해도 됩니다. 추천 제2작업 시트에 C2부터 F366 추천드릴게요. 출력 형태 네,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확인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입력하고 C2부터 F366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펼침부터 모든 테두리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자, 열너비와 행높이 조절해서 문제지와 같게 하면 되는데, 우선 확인 요 셀 병합 안 했다 그죠? 확인 요 C2 C3 맞춤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확인 인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병합 가운데 맞춤 왼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에서 세로 쓰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너비 높이 추천입니다. 네, C열 4 DEF 7.5 첫 행에 네, 행높이 17.5에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난 40 추천드려요.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가위 밑에 있는 복사 펼침 버튼 그림으로 복사 선택,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클릭, 1작업 시트에 H1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너비값 이렇게 조정하시고 이렇게 GH 경계선 네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네 높이가 좀 틀리고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만 하면 됩니다. 원본 지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 C열부터 열로 조절했던 범위 C열부터 F열까지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2행과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 채우기. 범위 영역 안 바뀌어요. B4부터 J4가 표 머리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G14가 요 강자명 그리고 I14 개강이 날짜인데 떨어져 있는 새 같이 선택은 컨트롤 키 네 CTRL 컨트롤 키 누른 채 요거 클릭할게요. 같이 선택됐고 채우기 꼭 주황을 요구합니다. 홈 탭에 채우기 주황 세 번째 거 표준색 세 번째. 자 이렇게 됐고요. 네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셀 선택하고요. 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유효성 대상자의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선택을 바꾸고 원본 입력량 클릭한 다음 문제 요구 조건 네 C5에서부터 C12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입력되게끔 확인 클릭. 펼침 버튼 생겼어요. 눌러요. 첫 번째 거 소통 스피치 선택해서 보이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네 새 서식 G5부터 G12 영역 G5부터 G12 영역을 블록 잡았어요.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서식을 선택해요. 새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 범주 중에 마지막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숫자 뒤에 명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값이 1000단위 이상 아니니까 심표하지 말고 그냥 형식 목록에서 숫자값 0 선택하시고 형식 입력란 0D를 클릭한 다음 상따옴표 묶음으로 명 이렇게 하면 101명 이렇게 네 0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확인 클릭 됐습니다.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까지 이름 정의하라. 마우스로 문제 요구 범위 H5에서부터 H12 자 이름 상자 H5라고 표시되어지는 부분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 수정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수강료 엔터키 반드시 눌러요. 이렇게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요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요 이름이 딱 떠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표서식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자 문제지에는 결제란 D가 하얗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요 선이 보이잖아요. 셀 눈금선. 그래서 하나 더 해줄게요.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박스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하얗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자 여기까지가 1작업 100점 네 240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나머지 140점이 함수 6문제 20점씩과 7번 조건부 서식 20점 140점 차지합니다. 자 140점 공략할게요. 네. 자 함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1번 함수 1번과 함수 문제 2번은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문제 그 다음에 rank.eq 순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choose 함수 이렇게 주로 정해져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첫 번째 셀에서 함수식 작성한 걸 밑으로 채워서 구하게끔 요구되어져요. 자 교육 장소는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제1강의실, 제2강의실, 2면 제3, 3이면 제4강의실로 구하라. if하고 mid 함수 요구되는데 i5셀 선택하고 equal 입력한 다음에 if 갈로 열고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참조하면서 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시키도록 할게요. 네. 자 조건식 부분은 순차적으로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 수강 코드 네 번째 글자는 mid 함수 이용해 가지고요. mid 갈로 열고 같은 행에 있는 수강 코드 자
미드 함수에 대해서 도움말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MID와 관료 열기를 입력했을 때 여기 빨간 갈로끈을 묶여야 인식이 되어져요. 함수로. 이 상태에서 미드를 클릭하면 if 함수 대하상자가 미드 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같은 행에 있는 수강 코드 셀 클릭 참조하게끔 B5.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글자 추출 시작 위치가 4입니다. 그 다음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이렇게 CS-210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 글자 2죠. 자, 미드가 끝났으면 다시 if를 클릭합니다. if를 클릭해서 if 함수 인수 대하상자가 되면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야. 이 if 함수의 첫 번째 함수 인수는 조건식 꼭 비교 연산자 사용이 돼야 돼요. 6가지 종류 있죠. 같으냐 이꼴, 같지 않으냐 꺽쇠 마주보기,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중에 하나가 꼭 사용되는데 네 번째 글자가 1이야. 네, 이꼴 사용해야 돼요. 이꼴.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드 함수는 추출되어진 결과가 문자이기 때문에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상따옴표 묶음으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추출되어진 네 번째 한 글자가 1이야? 그러면 제2강의실 여기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실행값은 제2강의실로 판정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 나머지가 아니라 또 판정하고 있어요. 쪼개가지고 1이 아니면 2야?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네, if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수식 입력줄에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를 이 부분을 블록 잡아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붙여넣기 되어진 이 if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된 if에 대한 함수 인수 도움말로 바뀌니까 이번에는 1이 아니라 2야. 2면 제3강의실 요거를 제3으로 제3으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3이면 이라는 부분에서는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1, 2, 3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시 if를 사용할 필요 없이 1도 2도 아니면 3이에요. 3이면 여기다가 제4강의실 그냥 제4강의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네, 함수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함수 문제 다 쉬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상중하 한 두 문제 정도로 문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험의 레벨을 네, 어느 정도 맞춥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함수식 자동체 핸들을 밑으로 쭉 끌어요. 밑으로 이렇게 쭉 끌어서 12행까지 채운 다음에 요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은 없이 채워라를 선택해서 중간에 굵게 표시되어진 그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네, 바꿔주세요. 1번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고요.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신청 인원 순위를 구하는데 신청 인원의 내림사전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랭크.eq 사용하라. 네. j5셀 선택한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 rank.eq 이꼴 rank 점 하면 추천함수 목록에서 rank.eq 더블클릭. 그러면 eq 관료 여기까지 자동 완성됐어요. fx 클릭. 순위를 구할 대상은 뭐다? 신청 인원의 내림사전 순위를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신청 인원수가 입력된 셀 101명 G5셀 선택했고요. 그 다음 레퍼런스 REF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비교 범위는 8개 강좌의 신청 인원 G5부터 G12까지 인데, 이 범위가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함수식이 채우는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 대상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자주 나와요. 여기서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가 되게끔 달러지 달러 5부터 달러지 달러 12가 되게끔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하는 방식은 내림사준. 내림사준은 0이나 생략이면 내림사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추가 요구 조건 없어요. 추가 요구 조건이라는 부분은 뒤에 뭐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붙여라든지 그러한 조건이 있으면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네.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이렇게 확인. 2회차에는 요구 조건이 여기서 끝이니까 구해진 함수식 자동체 면들 밑으로 끌어가지고 1부터 8등까지 나와야 됩니다.
옵션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필라테스 수강료 인덱스와 매치 함수. 요 문제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6월달, 11월달 요 문제 유형 나오거든요. 자, 2에 13셀 선택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시고 인덱스, INDEX 인덱스 fx 클릭, 그냥 확인 클릭. 인덱스 함수는 범위 영역 내에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 뽑아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인데, 필라테스의 수강료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출할 대상은 수강료예요. 수강료. 그냥 수강료만 범위 잡도록 할게요. H5에서부터 H12까지. H5에서부터 H12까지. 수강료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범위가 네, 수강료라고 자동 이름 바뀌었는데 상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몇 행 몇 열. 열은 하는 게 열이니까 1로 고정인데 몇 번째 행? 이 부분에 매치 함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match 갈로 열기 까지 해야 얘가 함수로 인식되면서 빨간 갈로꼴을 묶여요. 그래야 마우스로 얘 매치를 클릭했을 때 매치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줘야 할 값은요,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를 입력해줘도 되고, 필라테스가 어디 있어요? 네, 필라테스 여기 있네요. 필라테스. 직접 필라테스라고 입력해도 되고, 필라테스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참조해도 됩니다. 필라테스 상따옴표 묶음으로 입력해도 되고, 필라테스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참조해도 되고요. 루고번드바 어레이 부분은 줘야 할 범위인데, 강자명 입력된 C5부터 C12까지 범위 영역. 이 범위 영역에서 필라테스가 몇 번째 있어. 그리고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는 0이에요. 0.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영역에서 필라테스를 찾아 위에서부터 몇 번째 있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반환한 거예요. 7 구해졌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덱스 클릭한 다음에 지금 참조 범위를 요 범위 영역으로 잡았어요. 이 범위 영역에서 몇 번째? 일곱 번째 행. 열은요,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열 순번은 1 지정하면 네, 필라테스의 수강료 45,000원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3번이었습니다. 확인 클릭.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하는데, 입문교양 강좌 중에서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한 다음에 결과값 0을 붙여라. 단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max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and 연결연산자 사용해서. 쉬워요. 2에 14셀 선택하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dm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dmax dmin, dmax 더블 클릭, fx 클릭.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범위 영역은 네, B4부터 H12 고정화시키세요. 아니면 이 작업에 문제 풀 때 1작업의 복사 범위가 B4부터 H12를 요구를 해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참조 범위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네, B4부터 H12라고 고정시키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필드 입력란은 계산 필드예요. 네, 계산 필드는 입문교양의 최대 신청 인원 중에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드는 신청 인원 입력된 G4제로 마우스를 꼭 찍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입문교양 네, 입력 데이터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해 분류 바로 밑에 입문교양이 있어요. 분류 기준이 되고요. 그 밑에 입문교양 이렇게 범위 잡아야 돼요. 분류가 입문교양. 분류가 입문교양인 신청 인원 중에 제일 큰 값은 100일이라고 구해졌습니다. 네. 확인 누르면 101만 구해졌는데 요 조건 네,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해 뒤에 명자 붙여라. 이 조건을 충족 안 시키면 부분 점수를 안 줘요. 함수는 네, 그러니까 꼭 요거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이렇게 아까 제가 랭크점 EQ 같은 경우에 요 조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당 2번 문제에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왔네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라고 했는데 4번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왔네요. and하고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엔터키. 그 다음에 이 정렬은 쉼표 스타일이나 영 안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 네, 점수 주는 문제예요. 네. 최저 수강료 단위 정의되는 수강료를 이용하여 스몰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J13셀 선택한 다음에 equal SM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스몰 더블 클릭 fx 클릭해서 스몰 함수 인수 대화성자 실행되면 어레이 영역은 수강료 정의된 이름 수강료로 직접 입력도 되고 요 수강료 입력 범위가 H5부터 H5부터 H10인데 여기가 이름 정의를 수강료로 했거든요. 자동으로 네, 수강료라고 바뀝니다. 최저 스몰 함수는 몇 번째 작은 값? 네, 제일 작은 값 1. 수강료 중에 제일 작은 값 1.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확인 클릭. 마지막 여섯 번째 네. 고정적으로 반드시 vlookup만 물어요. vlookup 함수만 물어요. 반드시 100% equal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 vlookup 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반드시 물어집니다. 6번은 vlookup. 자, fx 클릭해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네, 줘야 할 값은 h14셀 클릭. h14에 선택하는 강자명에 대해서 뭘 구하라? 개각 날짜 구해. 네. 자, h14에 입력된 소통 스피치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어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된 값이 입력된 셀 C5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고정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하는 방법 H14셀에 입력된 값이 입력된 셀부터 H12까지. 자, 여기서요 네,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요. 네, 소통 스피치 찾았어요. 그러면 참조하는 이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범위 영역에 이 행만 추출해와요. 추출된 행 중에 몇 번째 열에 지금 뽑아와 라고 하는 개각 날짜가 입력되어 있느냐. 첫 번째 강자명,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교육 내용, 네 번째에 개각 날짜 있어요. 그래서 몇 번째 열? 네 번째 열 4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문자나 코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 0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문제도 풀이 완료했습니다. 확인. 자,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내용인데, 네. 조건부 서식, 네, 수식을 이용하여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 다음 서식 적용하라. 네. 주의사항 B5부터 J12까지 선택한다는 거 주의입니다. 주의사항 B5부터 J12까지 조건부 서식 적용할 범위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에 수식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규칙형 선택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소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시고요. 수식 신청 인원이 100 이상 선택 범위에 오행에 입력되어 있는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 셀 G5셀 클릭하면 절대 참조로 달러지 달러우 이렇게 입력되어지니까 요 셀만 따지니까 6행, 7행, 8행 다른 행들도 체킹되려면 5 앞에 달러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달러지 5가 되게끔 수정해 주시고 1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조건식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 네 고정이에요. 파란 굵게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색에서요 네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파랑 확인 요렇게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인 강자에 대해서 전체가 굵게 파랑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1번 제1작업 네 표서식과 값계산 완성이 되어졌고요. 2작업으로 넘어갈 때 혹시 1작업에 입력한 데이터 중에 오타가 있는 게 없는지를 꼭 한번 체킹하시고 잠시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타가 1작업에 있는 부분 인지 못하고 넘어가면 2작업에 3작업, 4작업에도 연속적으로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입력 데이터 한번 확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세요. 네, 됐나요? 101, 56, 97, 87, 124, 78, 135, 43 맞고 6만, 7만 5천, 4만, 5만 5천, 4만 5천 4만 5만 5천, 4만 5천
65,000, 45,000, 45,000. 네, 됐네요. 네. 자, 확인했습니다. 네, 그다음 자, 이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 문제지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 작업의 문제 유형 조건은 목표 찾기와 필터, 그리고 3작업은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네. 자, 이 작업 문제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그래서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네,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오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이 정기 검정은 매년 이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정기 검정 1년에 12번 진행되어져요. 근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 특별 검정이 있어요. 이 특별 검정은 우선은 이제 이 작업 문제 유형이 목표 찾기가 고필터 그리고 고필터 표서식인데, 특별 검정은 정기 검정이 안 나왔던 유형이 나오는 율이 높아요. 네, 출제 비율이. 그래서 11월 말에 특별 검정은 목표 찾기 필터가 11월 정기 검정이 나왔으면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3작업, 네, 3작업 정렬 부분합 대신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11월 말 특별 검정. 그 다음 12월 정기 검정은 다시 이 목표 찾기 필터 및 3작업 정렬 부분합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은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두 가지 유형을 다 익혀놓는 게 안전합니다. 자, 2작업의 문제풀이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 모두 붙여넣기는 이렇게 고정입니다. 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합니다.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해도 되고, 열럽이 좋아서 잘 안 보이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잘 보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찾기 B11에서부터 G21셀 병합하라. B11에서부터 G21셀 여기까지를 병합은 홈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요. 네, 병합과 가운데 맞춤 됐습니다. 내용 입력해. 네, 인문교양 신청 인원 평균이라고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입력하고 H11셀 문제 조건 인문교양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Average 함수 사용해 equal DA 이렇게 하면 네, 추천 함수 DA에서 dAverage 더블 클릭. dAverage 함수 이름과 괄호 열기가 자동 완성되면 fx 눌러서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 복사 붙여넣겠던 범위 B2부터 H10 영역. 계산 필드는요, 인문교양 조건이고 신청 인원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청 인원 필드명 입력셀 G2 클릭. 크라이테리어는 인문교양은 분류가 인문교양 바로 밑에 있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 하면 네, 됐고요. 확인 클릭. 분류가 인문교양인 신청 인원의 평균은 80.333333으로 구해졌고요. 테두리 설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네, 추가시킨 범위 B11에서부터 H11 블록 잡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눌러주도록 할게요. 목표 찾기의 두 번째 조건 인문교양 신청 인원 평균이 85가 되려면 소통 스피치 신청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구하라. H의 11셀 선택하고요. 목표 찾기는 데이터 탭이 예측 그룹에서 가상 분석. 목표 찾기 두 번째 거 클릭. 대화상자 실행되면 수직셀 선택셀 자동 입력됐고, 찾는 값 문제에서 85 직접 입력.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 소통 스피치의 신청 인원 셀 G3셀 됐고요. 확인 두 번.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해서 목표 찾기 풀이 끝났고요. 다음 두 번째 고급 필터. 교육 대상의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 자료에 네, 기준 교육 대상과 수강료 단위원을 입력 데이터 교육 대상 수강료 단위원 이 두 개를 복사하세요. 이 2셀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H2셀 복사하세요.
자, 조건 범위는 B14부터 입력하도록 하라. B14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세요. 교육 대상 많은 밑에다가 조건 입력하는데 조건은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인이다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비교 연산자 꺽쇠 마주보기. 네. 뒤에 성인. 성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가 5만 이상인데 연결고리가 아니면서로 돼 있어요. AND입니다.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면 성인이 아니다라는 조건에 입력한 같은 행에다가 수강료에 대한 조건 5만 이상 크거나 같다 5 심표 빼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교육 대상은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 네, 요 연결고리에 따라서 입력 위치가 달라져요. 하거나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또는 조건은 네.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그 필드명 바로 밑에 입력하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제한이 있어요. 강좌명, 개강 날짜, 신청 인원, 수강료 데이터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강좌명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개강 날짜, 수강 인원, 수강료 복사합니다. B18로 고정화 되어 있어요. 복사 위치는. 그래서 B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모두 붙여넣기. 자, 여기까지 해서 고급 필터를 적용할 준비가 끝났어요. 자, 이 경우는 목표 찾기가 적용되면서 해당이 11행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필터는 1작업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B2부터 H1000만 블록 잡아요. B2부터 H1000만 블록 지정한 다음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고급 필터 대하상자 결과는 꼭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을 바꾸고요.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조건 범위 지정한 B14에서부터 C15까지만 입력된 범위까지만 블록 잡아요. 복사 위치 입력란 클릭 마우스로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잡고 확인 클릭 해서 네, 조건 너비가 좁으면 BC 경계선 더블 클릭.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요. 교육 대상이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가 5만 이상, 수강료 5만 이상, 그리고 성인이 아닌 해서 3개 강좌가 구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2작업 끝났고요. 네, 80점 배점입니다.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 다음 3작업 정렬 부분화 쉽게 네, 여겨実施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 비해서 조건이 적기 때문에 1작업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 B2에도 모두 붙여있게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요 B4에서부터 H12 2작업에서 범위 지정했던 영역과 같아요. 복사 3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CD 경계선 더블 클릭 열너비 좁은 거 DE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HI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내용이 잘 보이게 네, 열너비 조절을 해주고 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요구 조건 부분합을 구하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강좌면 개수 신청인의 평균을 구하라. 자, 정렬의 기준은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분류입니다. 분류에 인문교양 평균, 인문교양 개수 이렇게 네, 추가되어 있어요. 행이 기준 이응, 이응, 머리글 네, 시읒, 히읗 기역 순이에요. 시읒 이응이니까 네, 히읗 기역 순으로 내림사준 정렬했어요. 분류 기준으로 내림사준 먼저 정렬합니다. 분류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서 히읗 기역 이거 누르면 빨라요. 이거 누르면 인문 외국어 생활용 스포츠 됐죠? 네, 이렇게 정렬했고 그 다음에 네, 부분합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 부분합 눌러요. 부분합 대상자 실행되면 조건에 맞춰가지고 순서 따져요. 강좌명의 개수와 신청인원의 평균 구하라. 네, 강좌명의 개수, 그 다음 신청인원의 평균. 부분하면 한 번에 하나의 함수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함수니까 2번 해야 돼요. 정렬했던 기준으로 그룹할 항목 분류입니다. 네, 그래서 분류 그룹할 항목은 분류.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 강좌명 개수. 그래서 개수로 바꾸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강좌명만 체크. 마지막에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분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강좌명만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첫 번째 부분합 구해졌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눌러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클릭. 그룹할 항목 분류,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요. 평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신청 인원만
강좌명 체크 해제하고 신청 인원만 체크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없애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없앱니다. 반드시. 그래야 앞단에서 구해줬던 부분합 유지되고 추가돼요. 확인 클릭. 너비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마지막 윤곽 지워라. 네. 여기 앞에가 이게 윤곽인데 지우는 거는 부분합 그룹 해제 펼침 버튼. 윤곽 지우기 클릭.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와 비교해가지고 네, 다른 점이 있는지 네, 확인. 네. 됐죠?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작업은 그래프 작업. 그래프에 대한 요구 조건은 차트 종류 목건대로 막대형 데이터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작업해. 네. 출력 형태를 보고요.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 시트에서요. 네. 소통 스피치 강좌명입니다. 채용 교정 발레 스토리텔링 한국사 요가 어린이 영어 회화가 건너뛰었어요. 두 개가 빠져요. 꼭 요가 미드로 배우는 영어 건너뛰었고 필라테스 자신감 업. 세 가지 차트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 방지하는 규칙. 제가 정리해드린 규칙이에요. 사용된 데이터의 표의 머리글을 반드시 선택 범위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네. 강좌명도 선택에 포함을 시켜라. 두 번째, 연속 범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그래서 첫 번째 꾸러미는 강좌명부터 스토리텔링 한국사. 요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뭐 문제지 출력 형태. 수강료와 신청 인원이에요. 수강료, 신청 인원, 수강료 이렇게 붙어있네요. 네, 그러면 선택한 범위에 같은 행 단위로 이렇게 범위 잡아서 이게 두 번째 구름이 요가만 세 번째, 요가의 수강료, 신청 인원, 수강료가 네 번째 구름이 그 다음에 요 필라테스하고 자신감 업이 다섯 번째, 그 관련되어진 신청 인원과 수강료가 여섯 번째 구름이 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텐데 이렇게 네.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그냥 범위 잡고 첫 번째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요. 네, 나머지 다섯 개의 범위를 같이 선택할 동안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꾹 누른 채 신청인은 수강료 어린이 영어회화 건너뛰고 요가의 신청인은 수강료 미드 건너뛰고 필라테스 자신감 업의 신청인은 수강료 이렇게 6개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요 쉽게 풀이하는 방법으로서 F11 기능키를 누르면 선택 데이터로 묶건 세로 막대형이 차트 시트로 뚝딱 삽입돼요. F11 기능키 이렇게 네 혹시 이 모양이 안 나오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문제 조건에서 보면 해당 이 시트 이름을 제4작업 으로 수정하게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 제4작업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요구 조건으로서 순서를 꼭 시트명은 1, 2, 3, 4가 되도록 해 이렇게 요구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요걸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겨요.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 10개 조건인데 이 10개 조건 중에 3개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부터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일로 와라. 이 부분은 차트 영역을 차트 영역을 선택하면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리본 메뉴가 뜰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차트 영역 글꼴 홈 탭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인데 홈 탭을 눌러가지고 네 글꼴 굴림의 11 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요 글꼴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글꼴 서체 굴림으로 수정해 주고요. 크기 11 굴림의 11로 해줍니다.
다음 채우기 요가 질감 분홍 박엽지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 이름값이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올리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렇게 더블 클릭. 차트형 서식 작업창에서 페인트 통에 채우기 펼치고 질감 선택하시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럼 질감의 종류 밑으로 내려가서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자, 분홍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세 번째 칸에 있어요. 분홍 박엽지 클릭. 다음 그림 고정이에요.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을.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채우기 단색 지우기 색 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자, 다섯 번째 영역 서식까지 끝났고요. 여섯 번째 고정이에요.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은 안 바뀌어요. 네,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 테두리 안 바뀌어요.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의 내용을 제목 글자 상자의 내용을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 글자 상자의 내용 인문 교양 및 생활 스포츠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수강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 하시고 해당 이 글꼴 한꺼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요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꼭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게 실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 상태에서 글꼴 네,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네, 요구 조건 자체가 홈탭에 글꼴 굴림 굵게 글꼴 굴림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20포인트 수정해야 돼요. 13.2 2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면 마지막에 적용했던 색깔이 그림 영역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흰색 심표 배경일. 테두리는 요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합니다. 테두리 실선. 그 다음 색깔 종류 네, 색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의 두 번째 검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일곱 번째 조건으로 서식에 대한 조건 네 가지 있어요. 네. 신청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어 전용 보조축 지정에 자, 선택할 수 있는 게 수강료 막대 그래프만 선택할 수 있어서 해당 막대 그래프에다가 주황 막대 그래프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오렌지 버튼 살짝 바로갈 메뉴에서 세 번째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의 밑에 콤보 부분에서 신청 인원 계열 파란색 차트 종류 펼침 버튼 꼭 꺾어 선정이 네 번째 걸 요구해요. 표식 있는 꺾어 선정. 보조축 체크. 보조축 꼭 지정하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다음 계열은 출력 형태 참조하여 표식. 자, 이거 확인 누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표식은 꺾어 선정에 있는 요 점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꺾어 선정을 선택합니다. 꺾어 선정 선택한 다음에 위에 채우기 선에 표식 보입니다. 눌러요. 그리고 표식 옵션 눌러서 펼쳐요. 그리고 기본 제공 선택 해야 요 수정할 수 있어요. 기본 제공에서 형식의 종류 세모 목록에서 삼각형 크기 5인데 꼭 10으로 수정 요구해요. 10 입력하고 엔터키. 다음 레이블 값 표시하라 라는 조건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75,000 채용 교정 발레의 수강료입니다. 채용 교정 발레의 수강료 75,000만 표시되게끔. 그러면 채용 교정 발레의 막대 그래프만 선택. 다른 막대 그래프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클릭.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75,000이라고 표시가 되어졌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계열에 대한 조건도 끝났고 세 번째 고정이에요. 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 세로껍질 주눈금선, 요 수평 주눈금선 클릭. 오른쪽 주눈금선 서식 작업창 요 채우기 선 깡통 그리고 선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 밑으로 세로 스크롤바 내려가지고 대시 종류에서 목록의 네 번째 거 파선 선택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일곱 번째 서식의 네 번째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 네, 해당 세로값축 선과 가로 항목 선, 보조 세로값축 선이 다 실선이에요. 실선인데 저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세로값축, 네, 세로값축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선이. 그래서 세로값축 선택한 다음에 깡통 선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가로 항목축 아무거나 뭐 체형 교정 발레 선택, 선을 실선으로. 마지막 보조 세로값축도 선택,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값축하고 보조 세로값축 둘 중에 하나가 추가 변경 요구가 될 건데 봅시다. 세로값축 하이펌 12,000 최대값 8만 수용사항 없어요. 그럼 보조 세로값축 볼게요. 보조 세로값축 최소값 0명 30명 네, 주 단위만 변경이 필요해요. 보조 세로값축 선택하시고요. 보조 세로값축 선택하고 간격만, 네, 저희는 20명 단위인데 여기 30명 단위 요구하니까 축서식의 축 옵션 단위주 20.0을 3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하시면 0명, 30명, 60명 됐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조건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여기는 넓어요. 저희는 좁아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의 값이 219인데 80으로 수정하세요. 80으로, 네, 여기서 80하고 엔터키 하면 너비값이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될 겁니다. 자, 조건이 제일 많은 7번째, 네, 조건 끝났고요. 다음 8번째는 범례에 대한 수정 조건 고정입니다. 요구 조건이 범례에 대한 수정 조건은 범례명을 변경하라.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범례명이 한 줄씩 돼 있는데 저희는 두 줄짜리가 하나 있어요. 확인해보면 수강료 단위원입니다. 요 범례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갈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며 데이터 원본 선택 대하상자. 자, 수정이 필요한 범례 계열 이름 수강료 단위원 선택하시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버튼 누르면 이렇게 계열 편집이라고 대하상자 실행되는데 계열 이름을 수정합니다. 직접 입력합니다. 수, 강, 류,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확인 클릭. 한 번 더 확인 클릭. 요렇게. 마지막으로요, 9번째 조건 도형 모서리 등분 사각형 설명서 살려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인기 강좌 요 부분이에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에 저기 밑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위치 가늠합니다. 네, 여기 너비 내용 입력할게요. 네, 인기 강좌 직접 입력합니다. 인기 강좌 입력했고, 자,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5가지 수정할 거예요.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5가지 표 영역 내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영역 내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5번째 조건에서 영역 서식의 차트 영역 글꼴은 홈탭의 글꼴 그룹에서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글꼴 색깔 검정에 체육 색깔 흰 색깔, 수평수지 가운데 맞춤 5가지 이렇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 다음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뾰족한 부분 가리키는 위치, 요 노란 동그라미 가지고 요렇게 출력 형태와 같게 위치로, 네, 요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요렇게 차트 작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2023년 11월 진행되어진 ITQ 엑셀 A형 풀이 해드렸는데요. 네, B형이나 C형 부분의 함수 부분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C형 부분에서 질문사항이 조금 있었던 게 함수 그 도형 문자 삽입하는 거 요구 조건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네, 뭐 이 일례로 C형의 문제 중에 1번에 보면
해당 별표 표시하는 요구조건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 조건이 이거면 이강의실이 아니라 별표 3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별표는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이렇게 네 떠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는 형태로 요 복사해가지고 별표 3개면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한글 자음 미음의 한자키 한글 자음 미음의 한자키 네 질문하는 부분이라서 네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